안녕하세요. 딸의 마음으로 건강을 전하는 건강 드림이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자꾸 피곤하고 입술이 자주 갈라지시고 피부도 칙칙하고 속이 더부룩하시진 않나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거나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데요. 이럴 때 딱 좋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흔한 식재료지만 효능을 알고 드시면 정말 약처럼 드실 수 있어요. 특히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토마토 속에 숨겨진 놀라운 영양소들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라이코펜입니다. 토마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분이죠.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노화도 빨라지는데요. 라이코펜은 이런 작용을 억제해서 몸속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관절이 뻣뻣하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분들께 토마토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입안이 자주 헐고 기운이 없으실 때 이 비타민 C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토마토 한 개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지치고 피로할 때 비타민 C가 피로 회복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도 탁월해서 주름 개선이나 잡티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돕기 때문에 피부 탄력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세 번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는 대표적인 미네랄인데요.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쉬워요. 이럴 때 토마토를 드시면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서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중요하죠? 요즘 장이 예민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변비가 심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는 매일 토마토 한두 개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외에도 토마토에는 엽산, 마그네슘, 베타카로틴 같은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이 작은 과일 하나가 정말 슈퍼푸드라고 불릴만 하죠. 하지만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무조건 생으로만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마토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음식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의 효능을 더 잘 느끼고 싶다면 같이 먹는 음식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조합은 영양 흡수를 높여주고 효과도 배로 만들어주는데요. 오늘은 토마토와 궁합이 정말 좋은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무려 9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올리브유는 몸에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건강에도 좋은데요. 혈관이 자주 막히신다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이라면 토마토와 올리브유 조합은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올리브유 한 2방울만 살짝 뿌려서 드셔보세요. 소금을 아주 살짝 뿌리면 토마토 맛도 더 살아나고 비타민C의 산화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채소인데요. 토마토처럼 면역력 강화에 아주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엽산이 풍부해서 토마토의 영양소를 보완해주고 함께 먹으면 흡수율도 훨씬 더 높아진답니다.
두부 반모와 브로콜리, 그리고 토마토를 함께 볶으면 입맛도 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또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은 항암 효과로도 유명한데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만나면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암세포 억제에 도움이 돼요.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 관련 질환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아연이 풍부해서 토마토와 궁합이 정말 좋아요. 토마토의 비타민 C가 계란 속 철분 흡수를 도와서 빈혈 예방에도 탁월하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필요한 근육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계란 프라이 위에 토마토 한 조각 올려서 간단하게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토마토와 계란 볶음도 아주 좋은 조합인데요. 기름에 살짝 볶아주면 라이코펜 흡수율도 높아지고 위에도 부담이 없답니다. 계란에는 콜린 성분이 있어서 기억력과 뇌 기능에도 좋아요. 토마토의 항산화 작용과 만나면 두뇌 건강에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땐 이 조합을 꼭 드셔보세요. 이렇게 올리브유, 브로콜리, 계란은 토마토와 만나면 영양 흡수율을 높여주는 최고의 조합이랍니다. 같이 먹었을 때 그 효과가 2배로 늘어나고 몸이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 음식이나 다 잘 어울리는 건 아닌데요. 토마토와 상극인 음식들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부터 토마토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는 몸에 좋지만 모든 음식과 잘 맞지는 않아요. 특히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늘은 토마토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음식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어르신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 맛이 달콤하긴 해도 몸에는 그리 좋지 않아요. 토마토에는 원래 비타민 B가 풍부한데 설탕이 체내에서 비타민 B를 많이 써버려요. 결국 토마토의 좋은 성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게 되죠. 또한 설탕은 염증을 악화시키는 대표 성분이라서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더더욱 좋지 않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지방도 쌓이기 쉬워요. 특히 당뇨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설탕 토마토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조합입니다. 토마토의 맛을 살리려면 소금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경우 토마토 자체를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토마토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섭취하면 고칼륨혈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칼륨혈증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하면 심장마비 위험도 생겨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께는 토마토 섭취를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 칼륨이 잘 배출되니까 토마토를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양을 조절해 드셔야 해요. 세 번째는 바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입니다. 토마토는 신맛이 강하고 산 성분이 많아서 위나 식도를 자극하기 쉬워요. 특히 아침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게 되면 속이 쓰리거나 답답해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시트르산과 말릭산 같은 산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식도 점막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또 토마토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도 위산을 많이 나오게 해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복통이나 속쓰림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경우 토마토는 되도록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고 양도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속에 부담이 덜하답니다. 또 생으로 드시기보단 가열해서 드시는 것도 위장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토마토는 몸에 좋은 식재료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심할 점도 있어요. 몸 상태에 따라 잘 구분해서 올바르게 섭취하시면 건강에 훨씬 더 도움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어떻게 요리해서 맛있고 건강하게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토마토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은 요리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를 건강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특히 기름에 살짝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9배 가까이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토마토 요리 하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토마토 달걀볶음입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5분이면 완성돼요. 먼저 토마토 2개를 도톰하게 썰어주시고 계란 2개는 풀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계란부터 스크램블처럼 부드럽게 익혀주세요. 계란을 잠깐 덜어내고 토마토를 볶아주시면 돼요.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고 기호에 따라 마늘도 넣으셔도 좋아요. 이제 다시 계란을 넣고 토마토와 잘 섞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도 챙기고 라이코펜도 흡수 잘 되고 속도 따뜻하고 편해져요. 아침 식사로 특히 좋아요. 이 맛 없을 때도 부드럽고 부담 없죠. 다음은 토마토 수프예요. 토마토 4개 준비하시고 양파 반개와 마늘 한쪽 작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올리브유 두르고 마늘과 양파 볶아줍니다. 토마토 넣고 물 조금 넣고 약불로 푹 끓여주세요. 토마토가 흐물흐물해지면 소금 간 살짝 하고 믹서에 곱게 갈아주세요. 혹시 생크림 있으시면 1스푼 넣으셔도 좋아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살짝 도는 영양 가득 수프예요.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께 정말 딱 좋은 음식이에요. 밤에 허기질 때 야식으로 드셔도 부담 없고 피부 좋아지고 혈압에도 좋아요. 몸이 차신 분들께는 따뜻하게 드시는 게 최고예요. 마지막 추천 요리는 토마토 가지구이입니다. 토마토와 가지를 나란히 썰고 올리브유 발라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주세요. 180도에 10분 정도면 돼요. 치즈 살짝 얹어서 한 번 더 구워도 좋아요. 이렇게 구워 먹으면 소화가 훨씬 잘 되고 가지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장 건강에도 좋아요. 토마토와 궁합도 잘 맞고 맛도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요리법은 재료도 간단하고 따로 특별한 기술 없어도 금방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고 건강에도 참 좋은 조합이죠. 토마토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몸에 좋은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고 속도 덜 자극받아서 매일 드시기 좋아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드실 때는 꼭 신선한 걸 고르셔야 해요. 색이 진하고 무거우며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게 좋아요. 껍질에 금이 간 건 익은 게 아니라 산화가 진행된 경우니까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보관하실 땐 냉장보단 실온에 두시는 게 좋아요. 너무 차가우면 당도와 영양이 떨어지거든요. 신문지에 싸서 햇빛 없는 서늘한 곳에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어르신. 오늘 영상에서 토마토의 효능부터 좋은 음식 조합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요리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렸죠. 염증 잡고 싶으시다면 토마토가 정말 딱이에요. 그냥 드시기보단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활용해서 드셔보세요. 조금만 신경 써서 드셔보신다면 피부도 환해지고 관절도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걱정 많으신 어르신들께 이 영상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자녀나 지인분들께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딸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따뜻하고 확실한 정보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